리모컨이 나오면서 우리한테 연 한 5에서 9kg 정도 우리 몸과 뇌는 본성이 아주 게을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개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뇌죠. 그리고 전지적 신경 시점이니까 당연히 또 뇌입니다. 뇌의 건강은 곧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뇌의 건강에 대한 지식을 나누면서 무병장수를 추구하는 채널 전지적 신경 시점입니다. 여러분 뇌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860억 개래요. 이건 뇌세포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뇌세포 하나하나가 옛날에는 우리 반도체 소자처럼 단순한 기능을 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어떤 기초 단위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연구에 의하면 그 860억 개 하나하나의 뇌세포가 모두 세미 슈퍼 컴퓨터의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머리는요 860억 개의 슈퍼 컴퓨터가 그리드로 얽혀서 이루어진 소우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860억 개라는 엄청난 개수의 슈퍼컴퓨터로 구성된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무료만큼 좋은 게 없죠. 공짜 보약 1번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다? 바로 잠이었죠. 그럼 왜 잠부터 말씀드렸을까요? 이거는 어차피 자야 하니까. 근데 그 자는 시간과 습관을 조금만 튜닝함으로써 우리 뇌와 우리 몸에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1번이었어요, 잠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는 말을 안 해도 사진 보면 잘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운동이죠. 다만 이거는 잠에 비해서 기회비용을 좀 들여야 된다. 그렇죠. 운동하려면 시간을 좀 빼야죠. 푸시업을 하려도 잠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운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도 운동을 좋아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 매니아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매니아한테 물어보면 그러겠죠. 무조건 좋다고. 근데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운동을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여러분께 좀 더 갈라치기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변했어요. 사실 인간에게는 운동이 별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 한 번 먹으러 가려면 저기 냇가까지 가야 돼. 냇가까지 가서 먹어요. 왔어요. 아 근데 애가 있는데 애가 좀 물 또 마시고 싶대. 아 그럼 표주박 같은 거 갖고 와서 또 가서 물 떠와야 돼요.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퍼오든지.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럼 나무로 올라가서 사과를 따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뭔가를 먹으려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려면 한참 동안 산을 뒤져가면서 사냥이라도 해야 되겠죠.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온 산을 뒤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움직임이 충분해서 운동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왼쪽 사진 보세요. 이게 1940년대 미국의 어느 시골의 모습을 찍은 거래요. 여기 보시면 살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국은 비만의 나라잖아요. 전 국민의 3분의 2가 좋은 말로 과체중, 나쁜 말로 뚱땡이. 그 비만의 나라인데 1940년대만 하더라도 살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틴 아메리카에 보면 원래 캡틴 아메리카 되는 그 청년이 체중 미달로 군 갈래다 떨어지잖아요. 징집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꼭 영화적인 설정이 아니라 2차 대전 직전에는 그렇게 체중 미달로 군대를 못 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미국이. 자, 근데 시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것도 하면 특정 누굴 비하한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시대가 변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유행이죠. 우리가 흔히 미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날씬하고 착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델들은 저건 표준형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오히려 이런 잡지나 그런 데서 패션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2010년대 이후로 각광을 받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 그만큼 비만한 사람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년이 안 돼요. 대략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진으로까지 이렇게 바뀌는 게. 뭐 좀 더 얘기한다면 대략 5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운동이란 그럼 뭘까요? 우리 사람은 기초대사라는 걸 하죠.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피도 돌아야 되고 뭐 조직에서 에너지도 써야 되고 해독도 해야 되고 뭐 조직 분열도 해야 되고 상처 나는 곳이 치료도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기본 대사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대개 70% 정도를 기초 대사에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를 넘어서 뭔가 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하는 어떤 목적성 있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을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시 시대에는 전혀 불필요했어요. 그리고 한 1950년 정도까지도 별로 불필요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영양 결핍이 문제였지 영양 과잉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비로소 풍요의 시대에 와서 필요해졌습니다. 풍요의 시대에 와서. 그런데 왜 그렇냐? 뭐 먹을 게 많아져서 그런 거냐?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과 뇌는요. 게을러요. 본성이 아주 게을러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먹을 게 풍부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유럽만 하더라도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게 된 게 20세기 초반부터래요. 19세기까지는 하루에 한두 끼 먹으면 잘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춘궁기라고 있었죠. 3월 한 달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삶아 먹었다든지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 믿기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구하기 힘든 지구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뇌는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멍 때리고 늘어져 있는 게 우리에게 있었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모든 생활용품도 편리를 추구해요. 그렇죠? 편리하지 않으면 사지도 않죠. 근데 편리란 게 뭘까요?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는 게 편리겠죠. 뭐 3번 정도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하게 하고 이런 게 편리잖아요. 즉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모든 생활용품 편리를 추구하는 물품을 통해서 기본 생활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좋아해요, 사람은.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옛날엔 그 테레비를 이렇게 뭐 따다다닥 하면서 채널을 돌렸거든요.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제 나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건 잊으시고. 근데 이제 보통 테레비까지 거리가 한 2m 됐어요. 그러니까 뭐 채널 한번 바꾸려면 4m 움직여야 돼. 가서 바꾸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가서 또 바꾸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또 가서 또 바꾸고. 그래서 계속 바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테레비 리모컨이 생기면서 찍 하고 앉아서 이제 누르는 거죠. 요새는 누르는 것도 귀찮다고 말로 하는 것도 나왔는데 여하간 리모컨이 나오면서부터요. 그 사용만으로도 우리는 연 한 5에서 9kg 정도 찔 수 있다 그래요. 그거를 계속 덜 움직임으로써. 그래서 제가 왜 목적성이란 거 말하다 말았냐 하면은 우리가 우선 건강하게 해서 하는 어떤 뭐 내가 건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뛰자. 뭐 근력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거 이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움직임이 너무 줄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큰 해악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게으른 뇌. 근데 여기 하나 역설이 또 있어요. 게을러서 안 움직이면, 그러니까 본성은 게을러요. 뇌나 우리 몸이. 하지만 그렇다고 안 움직이면 기능이 안 좋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잘하는 말을 흔히 쓰는데 우리가 뭐 잘하고 하면 흔히 뭐 가치관이 어떻느니 뭐 종교가 어떻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실제로 잘하는 건 우리 생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말단, 감각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또는 신체 말단의 움직임 그 자체, 그런 원초적인 자극들이 뇌에서 셀프라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거죠. 이 위에 무슨 뭐 교육받은 가치관이 문화니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이 셀프 자아라는 것은요, 우리 몸 그 자체입니다. 즉 요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제 뇌의 어떤 특정 부분과 신체 특정 부분에 계속 교신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이미지, 그걸 갖다가 자아라고 하죠. 식물은 뇌가 없죠. 왜냐하면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럼 식물은 열등하냐? 그렇지 않아요. 식물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사람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3배라 그래요. 왜냐하면 식물은 가만히 한 자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견뎌야 되거든요. 잎을 피웠다가 꽃을 피웠다가 또 지웠다가 그런 변화를 한 자리에서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발현되는 유전자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식물의 유전자가 더 많다는 게 좀 쇼킹한 과학 뉴스였던 적도 있습니다. 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뇌가 없어요. 그래서 뇌라는 게 역설이죠. 뇌는 움직임을 위해 존재하지만 에너지라는 측면 때문에 우리 뇌는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보면 혐오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청년의 이 모습, 네, 이게 원래 우리 뇌가 추구하는 본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기는 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자, 우리가 움직인다. 그럼 우리 왜 움직일까요? 역시 고차원적인 의미보다는 이 저차원적,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은요, 먹이를 획득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아, 누가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아, 난 돈 벌러 움직이는데. 아, 그렇죠. 근데 돈이라는 게 뭐예요? 추상화된 먹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먹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뭐 말이 좀 저렴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이를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어디 가면 먹이가 있었다. 그런 경험치를 기록도 해둬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위해 뇌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뇌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들, 뭐 기억에 관계된 것, 뭐 계획에 관계된 부분, 또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의 튜닝에 관계된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원래 핵심은 먹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 이동을 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것이 바로 원래 뇌가 필요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럼 움직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도 상식선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안 쓰면 퇴화하죠. 말도 안 하면 말재주가 주는 거고, 운동도 안 하면 스킬이 주는 거고, 공부도 안 하면 지식이 주는 거고. 근데 우리 신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1809년에 라마르크라는 분이 불용설이라는 걸 주창했을 때 각광을 받다가 바로 폐기됐죠. 진화론에 밀려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화론은 돌연변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이제 그 무수하게 많은 돌연변이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환경에 제일 적합한 것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린다. 그렇게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폐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각광을 받게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후생유전학 때문에. 후생유전학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원래 잠재되어 있는데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이 환경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것들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우리 유전자 중에 어떤 게 튀어나올지 계속 변환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당대에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후대에도 내려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쓰면은 쓴 부위가 발달하고 그것이 후대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요즘에 다시 이야기가 재정립되고 있고요. 세계인의 3분의 1이 움직임이 부족하다 그래요. 세계인의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우리 세계 인구 80억 잡잖아요. 그러면 80억에 33% 정도 하면 대개 26억 5천만 명 정도 되겠죠? 와,
한반도 인구, 우리 남한 인구를 5천만으로 치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53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임이 부족해서 뇌 건강을 위협받는 시대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겨워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의 결론 말씀드릴게요.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모니터를 봐야 돼서 못 움직여요. 뭐 집중해야 돼 그러는데, 아니 모니터 보고 계시면서 잠깐 일어났다 앉는 것만으로도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하간에 좀 더 움직여서 숨이 차면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해라라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을 봐야 됩니다.